촛불 집회를 지역 시민단체 쪽에서 좀 인터벌을 두고 좀 기다려보고 움직임이 없다면 용기를 주시면 민주당에서 촛불 집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지역위원장님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기운이 살짝 떨어졌었는데 당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 참여와 그리고 또 오늘 이 짧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도 좀 끝이 나는 듯하니 더욱더 당원들 모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오늘 이 빨간 의자 사이를 헤치고 오시는 정봉주 교육원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다라는 말 드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올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거 좀 어떻게 세팅 좀 해주시죠. 제가 만약 현역으로 계속 있었으면 이렇게 훌륭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높이 서 있잖아요. 높이. 여러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있냐면 법정에 가면 판사가 이렇게 높은 데 서 있어요. 판사. 이렇게 판사들이 억울한 피고인의 심정을 잘 몰라요. 왜? 위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잖아요. 아니 그것이 보지 말고 올라오면 뭘 봐요. 저를 봐야지. 변호사가 돼갖고 피고인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해가 된대. 그 이해하다가 영어로 뭐죠? understand. 아래에 쓰는 거야. 아래. 현역 의원들은 어디 서 있는 거죠? 아래 안 서 있어요. 현역 의원들은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 말을 타고 달리면 옆에 볼 수 있어요? 떨어져요. 옆에 보면. 뒤에 볼 수 있어요? 떨어져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게 현역 의원 되면 공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 우리 유권자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현역을 안 하고 저는 사전 의원입니다. 사선 의원이 아니라 사전 의원. 사전 의원. 그 사전 의원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공부하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제 얘기를 당해서 안 들어요 지금. 왜? 169명 지들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여러분 야당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민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야당의 역할은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왜 싸워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야당의 역할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50% 나오는 거는요. 무지하게 잘하는 것 같죠? 그건 개소리입니다. 국힘이 못하니까 민주당이 다 돌린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무지하게 취약한 겁니다. 조금만 쟤들이 잘하면 다 돌아가요 다시.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잘해야 돼요. 민주당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싸워라! 윤석열을 끌어내려라!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 욕하면 안 돼요. 이게 또 녹음, 저 녹음하잖아요. 욕하면 큰일 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의 울분을 담아서 이 기운을 모으는 겁니다. 기운. 나라 팔아먹고 독도도 팔아먹는 놈이 저희들은 그냥 우리 제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강남 좌파 아닙니까? 예? 간지 진보예요. 진보가 좀 폼도 나고 멋지고 그래. 제가 비주얼은 국힘당 아닙니까? 예? 국힘당보다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국힘당 애들이 저한테 꿀쩍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보다 비주얼은 내가 더 보수인데. 그러니까 못된 분이고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잘났는데. 예? 근데 제 주위에 90%가 보수입니다. 강남 청담동에 사니까 다 보수예요. 이놈들이 이번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보수를 할지언정 친일은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오면 도망간다 우리는. 그러나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면 총칼을 들고 싸우겠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저하고 같이 온 소상공인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북한과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누구를 응원합니까 여러분? 북한 미워 죽겠잖아요. 개는 쉬어도 그냥 맨날 핵 쏘고 10살짜리 지 딸을 데리고 나고 이상한 짓을 해야 되고. 근데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여러분 누구 응원합니까? 북한 응원하잖아. 왜? 우리 민족이니까. 북한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싫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 갖고 다 퍼져요? 아이고 이걸 진짜. 예? 그건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안물안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핵심만 좀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될지 국힘의 반면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정보가 제일 정확합니다. 5만 사방팔방에 제 빨대가 다 있어요. 네. 앞으로 가운데로 가라고요? 아 이거 여기 있으면 됩니다.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가운데 가면 그림이 가려. 아 화면이요? 제가 누군지 인사 안 해도 되나? 압승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럼 만나면 그러니까 개소리 치지 말고 사기 치지 마라. 무슨 압승이냐.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되고요. 2004년도 열린우리당 기억나시죠? 열린우리당 압승했습니다. 152명. 2004년에 압승하고요. 2007년에 정권 뺏겼습니다. 2020년에 압승했죠. 179명. 그리고 2년 있다가 2022년에 정권을 뺏깁니다. 그럼 총선에 압승하고 정권 되찾게 도와주세요. 총선 압승과 정권 되찾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연관 없습니다. 사기친 겁니다. 압승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 직장 더 오래 다니게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총선과 대선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총선에 지금 169명은요 역대급이에요. 우리가 2008년에 87명 됐고요. 2012년에 117명 됐고요. 2016년에 123명 됐고 국힘보다 한 석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적정 의석수는요 120석에서 130석입니다. 그리고 1당 안 되고 쟤들도 과반수 안 되고 우리 그래서 1당 하면서 싸우고 하면서 이렇게 정권이 가는 거거든요 나라가. 아니 압승했을 때 다 뺏겼어요 정권. 자 그럼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압승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잘 싸울 의원들을 국회에 계속 남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러잖아요. 못 싸우는 의원들 국회에 왜 놔둡니까? 169명 의원들 여러분들 그 중에 한 8, 90%는 존재감도 몰라요. 뭐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지역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를 뽑아놨더니 조기축구를 하고 있어가서 중앙에서 정책을 하고 중앙에서 방송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방송에서 저를 제일 많이 부르는 줄 아세요? 현역들이 안 나옵니다. 현역들이 가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싸우질 못해요. 이재명 디펜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 탄압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검찰 공소장이 다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알아요. 안 합니다. 왜? 자기 당선되는 거면 모기가 있으니까. 연초에요. 오늘 결론 부분이야. 이거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다 제가 하는 얘기 여기 다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쭉 훑으면 되는 거고. 연초에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 얘기했잖아요. 영남에 있는 분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 이거 우리도 경주에도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보수 텃밭에서도 한 대선거구제 하면 이 중에 한 명 정도 나오겠구나. 희망을 가졌잖아요. 근데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하니까 다 반대한다. 그 중대선거구제 반대가
당론도 아니고요.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하고 다니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도부에서 연락 왔어요. 특강 갖고 그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토론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더 좋은지 소선거구제가 좋은지. 어쨌든 당은요 우당탕탕 싸워야 됩니다. 토론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오늘 토론하고 저하고 생각 다른 거 끝나고 난 다음 또 저한테 막 욕해도 돼요. 질의하시고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정당은요 강령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령 우리의 가치와 비전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당은 정책과 전략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비전 정체성. 자 민주당은 뭡니까? 그럼 민주당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정체성은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령이 우리는 민주평화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생명포용 이것도 최근에 나온 말들이고요. 민주평화 민주당의 가치는 민주평화다. 기왕 토론하지 않습니까? 소주 한잔하면 이럴 때 좀 아는 척을 해야죠. 그래서 설득이 되죠. 자, 우리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저들은 개인지상주의예요. 이해중심 집단이 가치중심 집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걸 보십시오. 세월호 때 댓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소풍 가다 죽은 애를 수학여행 가다 죽은 애를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공감 능력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안전 설비가 잘 됐으면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구하려고 공동체 마인드를 갖고 선장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마인드를 갖고 아이들을 구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건 우리 사회의 책임이야? 국가의 책임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개인이 수학여행 가다 죽은 거야. 개인이 잘 대비했으면 안 죽었어. 국힘은요 이준석 교회에 있다가 이번에 그 천하람 말고요 장예라고 하는 이름 얘기하면 이게 높은 데 있다고 큰일 납니다. 장예댁 그 친구가요 연봉 월 급여 1,000만 원이 넘는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을 돕다가 싹 바뀌잖아요. 민주당은요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안 버립니다. 근대 정치학의 효시라고 하는 막스 베버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치는 소신이라고 해요.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소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치 우리는 뭐라 그랬죠? 민주평화 이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정의로움 이 사회의 정의로움 민족적 정기 이런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이것과 대립적 개념이 뭘까요? 가치와 요 얘기 한마디 하면 다 넘어갑니다. 중도에 있는 친구들 다 넘어가요. 가치와 반대 개념이 뭐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격 가치와 가격 우리 사회는 딱 두 개로 나뉩니다. 가치 지향 집단이냐 가격 지향 집단이냐. 가격 지향 집단이 이해중심 집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의로움 여러분의 민주를 향한 열정 사회를 바꾸고 싶은 열정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장한 거죠? 마이클 셀덴 하버드대 교수가 정의론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이 더 사회에선 소수이긴 하지만 더 훌륭한 집단이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마이클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떠올라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준석은 누구의 적입니까? 윤석열의 적이죠.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포위론입니다. 우리 단독 힘으로요 윤석열 못 끌어내요. 그래서 항상 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월 초에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 팀에서 제안한 게 1월 초에 안철수와 손을 잡자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손을 잡자고 선언을 했으면 무조건 이겼죠. 그렇죠? 근데 언제 선언했어요? 2월 14일 날 명동 선언에서 그때 뒤늦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동 선언을 통해서 통합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와들짝 놀란 윤석열이가 2월 27일 날 안철수하고 안 한다 선언했다 3월 3일 날 단일화합니다. 그래서 0.73% 이긴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1월 초부터 제가 계속 그랬어요. 소확행도 좋지만 지금 민생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소확행도 좋지만 지금은 연합 통합 전략이 중요하다. 지금 민생이 중요하지만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또 다른 연대가 중요하다. 누구요? 또 다른 연대가 중요하다. 아유, 이거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일본 놈보다 밉습니까? 똑같은 얘기. 이준석이 아무리 믿고 우리한테 모진 얘기를 했어도 윤석열보다 밉습니까? 아니요. 유승민이 아무리 미워도 윤석열보다 밉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윤석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같이 한 다음에 일본군 몰아내고 난 다음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찢어서 또 싸웁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랬잖아요. 일본군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지만 우주인이 침공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같이 싸워야 한다. 마찬가지죠. 보수 이런 아재 기획들 가끔씩 해줘야죠. 자, 그런데 일단 야당을요.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 야당이 한국 야당 설득시키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한 해 아우예요. 거기가 같은 60년생인데 학교로 치면 저는 5, 9년으로 다녔거든요. 그냥 내가 막 욕해도 돼요. 학교 다닐 때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뭐라 그랬어요? 야당을 설득한다는데 부끄러웠다. 여러분 이걸 그냥 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욕하면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그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영토가 있어야지 국가를 만들면. 그냥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구성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랫동안 헤맨 게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국민은 있는데. 자, 그럼 마지막에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으면 이 국민의 권리,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36년 동안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는데 영토도 뺏겼죠, 그때는. 자, 그런데 야당을 비판을 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을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 존재를 부인한 겁니다. 그럼 국가 지도자는요. 건방진 이런 쪽발이 닭구왕 빨아야로가 어디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느냐.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어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대한민국 야당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 여야나 신경 써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구속과 압살, 정치권은 공존의 생태계예요. 정치권은 아무리 밟아 죽어도 결국 살아납니다. 근데 검찰은 갖다 가두니까 지가 지금 10개월 1년 동안 야당 대표 만나자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까 우리가? 왜? 공존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일본 가면서요. 강제 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야당에 사람 보내갖고요. 한일 정상회담 하러 가니까 야당이 막 나와서 피켓팅하고 막 데모하게 놔둬야 돼요. 그렇죠? 배상하라.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배상하라. 이렇게 하면 그 사진 갖고 가갖고 그 누구예요? 예? 그 국가대표에서 손흥민이 없어갖고 어디 가서 사고가 났으면 좋겠어. 이게 제대로 바라는 건가요? 민주당이라고 한 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주전 선수는 이재명입니다. 나머지가 선수비 여러 명이 있어요. 제가 손흥민을 좋아하지 않고 이강인 팬이라고 해갖고 손흥민이 사고 나갖고 어디 병원에 가길 바라는 마음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대표 선수가 감옥에
쟤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끌고 가라고 찬성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수박들 다 없애야 돼요, 진짜. 수박 없으면 여름에 뭐 먹고 삽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에다 예를 들면 손흥민 싫어요. 저 너무 싫어. 골 넣을 때마다 골 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국가대표의 한 팀으로 대한민국의 명예와 위상을 빛나니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있을 때 이강인도 더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낙연 지지자들하고 술 먹으면서 그랬어요. 야, 이재명 없어지면 이낙연이 대표될 것 같아? 내가 대통령 경선 나가서 나도 이낙연 이긴다. 오히려 이낙연은 이재명과 같이 있으면서 동반 성장할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한 팀인 거예요. 정말 이낙연을 지지하면 이재명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이 더 발전해야 돼요. 우리가 묶여갖고 50%, 55%, 60% 지지율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한 35에서 40 나오고 이낙연이 한 20 나오고 한 팀으로 가다가 그래서 하나가 되면 55% 하게 되면 정권 잡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야, 이재명 없어지면 이낙연이 된다. 에휴, 이런 씨. 저분들의 그건 아닙니다. 자, 요거만 보세요. 이번에 기소됐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언론에 80% 나온 게 얘입니다. 뇌물죄 428억 어디서 나온 돈이죠? 요즘 알아도 돼요. 천화동인 그 수익금 천화동인 1호소부터 7호가 가져갔는데 천화동인 700억 천화동인이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428억이 이재명 거라 그랬어요. 이것도 검찰이 이걸 갖고 왜 기소를 못하면 이재명 무죄라는 걸 지들이 입증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428억 때문에 유동규가 구속이 됩니다. 그럼 유동규가 나와요? 나와서 버전이 바뀝니다. 나와! 정진상과 김용의 돈이다. 요게 아니 돈이 무슨 돈이 살아서 돌아다닙니까? 두 번째는요. 성남시장 몫이다. 자기도 빠져 이제 살려고 성남시장 몫이다. 세 번째 버전은 뭔지 아세요? 2025년에 이재명이 주기로 했다. 유동규 입만 보고 쭉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이재명 돈이면 이재명 받기로 약속하고 파킹 시켜놓고 저수지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기소 때 노예죠. 왜 뺐습니까? 배이며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장 이게 기업 경영자들도요. 배임 횡령으로 엮이지 않으면 배임은 다 무죄 나옵니다. 근데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잘 모르는 여러분들처럼 아는 분이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이 언론 나오면 아유 이재명 죄 있나 보네. 이분들이 그런 인식 속에서 총선 치르려고 기소한 거예요. 제3자 뇌물죄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자 성남FC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래서 요건 좀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8년간 방치된 부재 두산그룹을 유치해요. 이때 이재명 대표가 만납니다. 정지상도 만나고 그러니까 두산에서 야 우리 편의 좀 봐줘. 기업 유치하려면 여기 경주도 기업 유치하고 도시에서 끌어오려면 편의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세수도 늘어나고 일자리 2,000개 늘었대요. 두산하고 그 네이버 들어오면서 자 요러고 요거는 끝났어요. 희망이 다 없어졌어요. 500년을 일해도 집을 못 삽니다. 그럼 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고 윤석열은 실제로 공정할 줄 알고 지금 MZ세대가 많아요. 막상 돼보니까 50억 무죄가 나오네. 윤석열 부친 사진 지금 김만배 누나가 사줬는데 김만배가 돈 다 대줬고 왜 사줬지? 박영수는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또 뉴스타파에서 또 나왔잖아요. 2014년에 녹음 다 했어요. 박영수는 계속 나와요. 근데 박영수는 검사로 따지면 윤석열의 아버지격입니다. 박영수 조사 안 하잖아요. 50억 안 하잖아요. 또 보세요. 김건희 얘기하기도 지겨워요. 법정에서 이게 그 판결문입니다. 김건희 이름이 37대가 나왔고 계좌가 3개가 나왔고 이 중에 48건이 유죄. 이게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 휘하에 있는 검사가 한 얘기예요.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검 안 해요? 자기 건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50억 특검하자. 김건희 특검하자. 특검하면요 이 정부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서 안 무너져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요거는요 여러분 다 요즘 기사를 받고 좀 싹싹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자꾸 개인 이걸 얘기하는데 자 정부 간 협의가 끝났어도 정부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는 별개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국제인권조약 제1선택의정서 7조에 나옵니다. 이거 의원들이 몰라요. 공부하면 압니다. 일본 애들도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미국하고 연합국에 대한 일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국가 아니에요. 국가 일본국이 연합국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원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럼 우리 강제 동원된 사람들 1965년에 어쨌든 기업이 다 받았다고 쳐도 그분들 배상권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국제인권조약에.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1997년서부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안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해놓은 일이라고 얘들이 막 지랄들 해야 되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1997년서부터 소송 시작했어요. 그냥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심 2심 끝납니다. 대법에 언제 올라와요? 박근혜 때 올라와요. 이명박 때 올라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대법에서 질질질 끌어요. 왜냐면 2심까지는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거든. 지들이 끈 거예요. 지들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 문재인 들어오니까 이때 더 이상 끌 수 없다 했고 2018년 판결을 낸 겁니다. 신일본제 저가 미쓰비시가 강제동원에 배상 판결해라. 이거는 이쪽 사람들 재산이 있어서 지금 압류 걸어놓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주장 보세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어요. 강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 할 때처럼 나는 정부에서 내리고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 강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16개 기업 중에 적어도 15개는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업들이 배임이 들어갑니다. 그럼 배임을 강요한 정부는 직권남용이 돼요. 그리고 이 기업에 돈 내세요. 기업이 재단에 돈 내세요. 재단에 돈 내세요. 이거 보세요. 성남FC의 광고와 후원금을 받아서 실제로 정치적 이익을 이재명이 보았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 16개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내서 윤석열이 정치적 이득을 봤다? 지도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일본에 갖고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가 이 16개 대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16개 참여해서 만든 재단이 곧 나의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합니다.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 않도록 하겠다? 이 16개에서 만든 재단이 내 재단입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똑같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될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축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내려오세요. 갈 곳이 많습니다. 갈 것은 하나입니다. 일본 사과 없었죠? 일본 해당 기업 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물고 늘어지지 않아서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그날 16일, 17일 날 주장한 것보다도 15일 날 요미우리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있죠.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한반도죠? 한반도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 다 아시죠?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국힘 아니면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일본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물어봐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해요. 적기지는 어디입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지예요. 북한 우리 영토에 아니에요. 우리 영토 맞아요? 우리 영토 맞잖아요. 우리 영토를 공격하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일본 놈이에요. 한반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용인한 거예요. 국가안보 전략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건에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이 부분에 물으니까 침묵을 해. 일본 놈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거 제가 독도 왜 얘기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윤석열 독도는 무너집니다. 강제 배상은 무너지지 않고요. 강제 동원은 무너지지 독도는 무너집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봉도사 아닙니까? 자,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농산물 2018년 초기에 갈 때 이것도 다 미칠 노릇이잖아요.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농산물 수산물 수입하라. 근데 의제는 아니었지만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은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했다 그래요.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안 했다 그래요. 자 그럼 일본 이거 보자고요. NHK 교토통신 산케이신문도 있는데 산케이신문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자 일본 보도입니다. 지 신문에 나온 그대로 보도 지금 딴 거예요. 기시다 총리가 윤핵의 독도에 관한 자국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이야기가 없었다. 꿀먹은 머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기아라 세이지 내각장관, 부장관, 우리나라 보면 차관이죠. 기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독도 문제가 의제로 포함됐다라고 언급을 해요.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럼 독도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교도통신은 기시다가 재반 현안을 확실히 하고 싶다. 그러자마자 고위당 기자들에게 재반 현안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해요. 그래서 이걸 물으니까 박신이 뭐라 합니까? 독도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그럼 의제는 아니고서 논의됐다는 겁니까? 그 회담 내용에 물어보니까 구체적 말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 공개 신청을 했어요. 정상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되는지 국민에게 밝혀라. 자, 김태호가 일본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 요 법정에서 부인할 때 쓰는 겁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받은 거죠. 기억이 없다. 자, 그럼 일본 요 보도를 보면 좀 이상하죠? 그 두 분의 발언이 또 이상해요. 여러분들 진짜 화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경주에 와서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문서가 있어요. 의원들이 조금만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낙하선의 총리가 2006년 6월에 노 다니엘 홍콩 과기대 교수 언론인이에요. 이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예? 1965년 한일협정 있을 때 한일 국교 정상화 있을 때 1월 11일 날 독도 밀약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이래요. 그 밀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럼 물으니까 독도를 일본 자국 땅으로 주장하는 것을 한국과 일본 쌍방이 다 용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느 정권입니까? 박정희 정권 아니에요? 국힘의 뿌리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밀약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이것도 제가 저만 다니면서 분석을 해줍니다. 국힘의 분열 잠재성, 40표의 정치공학. 이걸 얘기하니까 다니면서 이런 얘기하지 말래요. 예? 사람들 고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고문이 희망 고문 아닙니까? 희망을 갖고 하는 거죠. 희망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용어로 정책 있고 전략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그 비전은 뭡니까?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죠. 탄핵이든 퇴진은 안 해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원내대표 때 주호영이 61표 나왔고 이용호가 비윤입니다. 비윤. 42명 나왔어요. 그럼 42명은 친윤일까요? 반윤일까요? 요때는 비윤입니다. 비윤. 국정조사. 무슨 국정조사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찬성이 220표 나왔고 국힘을 조사해봤더니 46표가 찬성을 해요. 이거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친윤계 국민공감 만들어서 여기 간사가 이철규인데 이번에 사무총장 됐잖아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41명이에요. 그럼 총선에서 공천 배제 가능한 의원의 수는 4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람들 국힘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그 카지노를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부모를 죽인 원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내 돈 띄워먹고 간 놈은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래요.
부모를 죽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내 돈 떼어먹고 간 놈은 용서할 수 있는데 나 공천 안 준 놈은 용서할 수 없어. 이분들이요 국힘 안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요. 누가 자기 국회의원 만들어준다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 아까 누가 나온다 그랬죠? 누가 나온다 그랬죠? 유승민, 이준석은 그 당시 공천 못 받습니다. 나올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 이 아저씨도 우리 편인데. 자, 그럼 우리는 그들이 나와서 정당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다시 대선 경선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이걸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흔들어 줘야죠. 자, 유승민, 이준석이었는데 자, 탈당 후 제3당 창당의 가능성 정통 보수신당의 기치를 들고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처럼 이건 소선거구제 때였었어요. 소선거구제 때도 안철수가 37석인가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민주당 무척 괴롭혔죠. 자, 이렇게 되면 소선거구제 때도 나와서 이 꿈을 꾸면서 나올 수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만약 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하면 특히 중선거구 나눠먹는다고 하지 말고 4명에서 7명 뽑는 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하면 이분들이 제3당으로 나와서 제3당으로 국회의원들 많이 당선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거 잘 모르시겠어요? 여긴 잘할 텐데 영남은 대선거구 지금 한 지역에 한 명 뽑잖아요. 대선거구는 그걸 너댓 개씩 묶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4명 뽑으면 국힘 되고 민주당 되고 제3당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169명, 175석이 있어요. 국회에서 개헌하려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175명 있으니까 몇 명이 더 있으면 국회에서 개헌이 통과가 되죠. 윤석열 거부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몇 명이 더 있어야 돼요? 25명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저들이 몇 명쯤 나온다 그랬어요? 40명에서 50명 나와서 정당을 만들면 우리가 개헌하자 그럴 때 찬성할 가능성이 일단은 보이죠. 왜? 그들도 반윤이고 반국힘당이니까 우리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자, 일단 막 그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 헌법을 왜 지금 헌법에 4년 중임제냐 막 이 내용 갖고 여러분들 고민할 때 저는 숨어있는 부칙을 갖고 고민을 했어요.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하고 어쩌고. 자, 근데 헌법 부칙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헌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4월 10일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4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서 개헌을 투표를 한다 치면 그 개헌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죠? 이 헌법은 2024년 7월 10일서부터 시행한다. 그럼 무슨 얘기죠? 7월 10일 이후에는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헌법이 시행되는 날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 날입니다. 그럼 그 전에 6공화국은 끝나죠.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누구죠? 윤석열이 되는 거예요. 이 부칙조항 하나로 대통령 임기를 선거 시기를 명시하고 대통령 임기 개시를 명시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탄핵은요, 국회의원 200명 모을 수 있어 그분들이 탈당하면, 근데 헌재를 못 넘어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올해서부터 헌법재판관 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임기 다 된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럼 윤석열이
검찰 출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은 넣겠죠. 그럼 6명 동의를 못 얻어요. 그래서 탄핵이 국회는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헌재를 못 넘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방법이 헌법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미 당에다 여러 차례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당의 의원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3당 창당에 도움을 줘야 돼. 그러니까 국힘애들 나와야 돼요. 40명 50명 탈당을 해야 돼. 안 해도 탈당합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에 안 해도 탈당해도 소선거구제로도 가능한데 조금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선거구제 개편을 부분적이라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반을 하고 반은 다음에 하고 그리고 자 이제 선거구제 개편했으니까 개헌으로 가자. 개헌하게 되면 전임 공화국 6공화국 정권의 종료를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 구상입니다. 이거 당에서 이 얘기 하지 말래요. 근데 이거요 제가 유승민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이준서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 5만 사방팔방에 빨대가 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답이 이거예요. Not bad. 나쁘지 않아. 내년에 이 사람들은 우리 민주당보다 이제 그 이준석, 유승민 일파는요 우리보다 윤석열이 더 밉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쪽의 반윤과 우리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을 잡아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으로 가자는 거예요. 개헌으로 가서 검찰들이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끼리 손을 잡아서 국회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남에서 부산은 그래도 가끔 한두 명, 3명, 5명씩 되잖아요. 경남, 경북, 대구 여기 흔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제 개편해야 돼요. 그래서 선거제 개편을 조건으로 개헌 가야 됩니다. 이거요. 지금 원내대표 누가 가능성이 제일 높죠? 여러분들 수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홍익표 막 수박이라고 비판하죠. 홍익표가 가능성 제일 높은데 홍익표가 선거구제 개편 찬성론자입니다. 홍익표가 정치학 박사이다 보니까 개헌론의 찬성론자예요. 여러분 조만간에 제가 이제 하나 예측을 하고 가야지. 여러분 지금 총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금 혁신할 생각이 없어요. 없죠?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 뭡니까? 동일적 3선 출마 제한하자. 이거 여러분들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3선 이상 되면 이제 그 동일적이 있지만 다른 데로 가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선거 전후로 해서 3선 이상 다선 의원들 몇 명이 그거 선언하고 나올 겁니다. 동일적 3선 이상 출마 제한하자. 지금 초재선들이 법안을 다 냈어요. 근데 3선 이상은 아무도 법안을 안 냈습니다. 3선 이상 의원들이 지금 서너 명이 두세 명이 그 의논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장서자. 민주당 혁신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흔들린다라고 하는 좋은 쪽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면 그때는 민주당이 개혁에 출사표를 던졌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얘기해.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쉽게 됩니다. 선거구제 개편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 그럼 개헌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정봉주가 오늘 온 3월 15일 이후 홍익표 원내대표 선거에서 될지 어쩔지 모르는데 제일 될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는 대한민국 정치의 빅뱅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몇 시차죠? 아, 그럼 질문 받을 수 있네? 예. 질문 마구마구 해주세요. 막 욕해도 돼요. 개쉐야, 빼가라. 네, 정봉주 교육위원. 예. 예. 마이크 있나요, 따로? 예, 그냥 크게 해주세요. 예. 한동훈 탄핵은 제가 예. 자, 받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한동훈 탄핵 첫 번째 질문 나오고 두 번째. 예, 저는 민주당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철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전국구 인물이신데 공사가 바쁘신데 멀리 경주까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국회에서 우리 당 대표 체포 동의안 투표했을 때 민주당 의원이 분열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지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선거구가 중대 선거가 된다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양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 확보된다고 봤을 때 수도권에는 민주당 의원이 의석수가 상당히 국진당, 빨간색 당에 많이 빼앗기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여소 야대가 돼야 되는데 연수위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예, 여기. 안녕하십니까. 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해병대가 휴전선 부근에서 지형지물 숙지 훈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이제 28,000명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주한미군 해병대가 휴전선에서 훈련하고 갔는 그거는 의미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답변 좀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중국이 2027년에 시진핑 10월달에 임기 4연임을 시작하기 전에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CIA 번수국장이 이미 언급을 했듯이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부품을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네덜란드 ASML사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칩 들어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만 TSMC를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중국에 넘겨주니 차라리 폭파시켜가지고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그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정상적으로 가면은 2027년 3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그 이전에 한미 군사 동맹으로 나가가지고 한반도의 위협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300조 투자해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하고 있는 것도 원래 미국이 IRA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51조를 지원해가지고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칩 동맹을 통해서 대만 TSMC가 폭파되는 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7월 1일 그 이후에 지금 호전적인 정권이 종료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셨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있나요? 질문이 아주 포괄적이고 깊게 났어요. 제가 질문이 많아서 먼저 아니 하시고 그거 다 받아도 되는데 전국을 오늘로 해서 한 50군데 다녔는데요. 가장 수준 높은 질문이 나왔어요. 세 분 다. 놀랐어요. 진짜로 놀랐어요. 경주의 수준입니다. 예. 아니 왜냐면 부산 가서는 제가 질문하는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12명이 질문했는데 자기 얘기만 해. 질문하라 그랬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은 수개표 한다고 해서 막 깽판을 나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질문 그 수준 낮으면 제가 막 나가라 그래요. 제가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동등한 당원인데. 근데 수준이 무척 높아서 정말 놀랐고요.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예, 여기요. 또 마지막으로 듣고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제 생각이라서 저는 이제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게 저는 국회의원은 봉사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런 것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다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기간 때는 국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신부신 하는데 의원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의원 한 명에 대해서 정책 보좌관들이 인원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따른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보좌관들 필요하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좀 과도한 유럽이나 다른 이제 정치 선진국에 비해서는 과도하다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예. 생각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탄핵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전 저분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의 사유를 찾아갔고요.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행정심판 주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행령 통치도 위법일지 위헌일지 찾아갔고 한동훈 탄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상민 탄핵해야 된다 그럴 때 당에서 역풍 얘기하면서 지금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당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탄핵이 예를 들었고 가결이 인용이 안 되었고 이상민 다시 돌아가고 힘 못 받습니다. 이게 정치 투쟁입니다. 이게 정치적 이슈를 던지고 그거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상민 탄핵했다고 하고 역풍 불었어요? 미풍도 안 불어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이상한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탄핵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탄핵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적 과정입니다. 탄핵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이고 국민들 분노를 응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뜻을 계속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도권 저분 질문 이거 무척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169명, 그럼 무소속까지 175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쥐약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민주당 적정 의석수가 120에서 130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아. 이거 잘 들어야 돼. 너무 많다고 이거 그대로 방송 나오면 저 이제 출당 제명돼요, 제명.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몇 명 의원이 될까요? 라고 하는 출발점이 국회의원들 머릿속에서 몇 명이 출발점일까요? 169명이 출발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69명이고 유튜버들 일부 중에서 장사가 되니까 200석 해서 탄핵하자 그래요. 오늘 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 얘기 들으면 여기 변호사들 한 200명 놓고 앉혀놓고 얘기해도 꿈쩍 못합니다. 정치와 법률이 섞여 있잖아요. 합리적인 상상이 묶여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내년 200석이요? 그런 유튜브 보지 마세요. 많이 가면 140석입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은 120에서 130석이 적정수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의원들은 절대 이해 안 합니다. 왜? 나더러 떨어지란 얘기야? 지금 수도권 121석 중에요. 103석입니다. 제일 많았던 데가 80석이었었어요. 그것도 많았습니다. 수도권은요. 70석에서 75석이 적정 이기는 의석수입니다. 너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때문에 너무 비정상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분들 의원들 머릿속에는 170석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정봉주가 중대선거구제 얘기하면 저렇게 되면 120에서 125석밖에 안 되는데 저건 반당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선거구제를 가도 135석을 못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그럼 소선거구제에서 135석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저당을 완전 분당을 시켜버리고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의석수 5석, 10석 포기를 하더라도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정체제로 가야 된다.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 지금 말씀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정봉주 아직도 중대선거구 주장하냐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논거인데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게 되면 설득을 할 수가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얘기가 복잡해져요. 여러분 적정 의석수가요 140석 가면 하나님입니다. 135석 가도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도 있어요. 130석 될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윤석열 저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좀 이따 보세요. 총선 앞두고요. 10일 15일 앞두고 여당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설탕 공약을 던지면요 지지율 5% 휙 넘어갑니다. 총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렇게 잘못하는데 200석을 못해? 이건 자기들 유튜브 보는 시청자들 어그로 끌려고 하는 사탕 발림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석을 현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170석이 중대선거구제 하면 125석 되는데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지금 소선거구제를 해도 130 내지 135석이다라고 하는 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대선거구제를 하나 소선거구제를 하나 의석수는 5석 10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저쪽을 분단시키고 개헌까지 가서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의석수 5개 10개를 포기하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정책도 있고 정책만 있어요. 민생 정책입니다. 야당은요 정책 보고 찍지 않아요. 야당은 투쟁력 보고 찍습니다. 야당은 정권을 잡겠다는 비전을 보고 찍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최고위원 되니까 좀 덜 싸우잖아요. 그게요 제가 정충남도 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야당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투쟁입니다. 오죽하면 저는 가훈까지도 투쟁으로 만들었잖아요. 저희 집 가훈이 투쟁입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거죠. 변형하는 겁니다. 야당은요 투쟁하라고 하는 이유가 야당은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어야지 국민들이 열받을 하고 미래 비전을 보면서 거기다 표를 주는 거예요. 야당이 밋밋하게 정책만 얘기해서 표 안 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적정 의석수를 현재 170석이라고 하는 착시에 빠져있지만 중대선거구제 하면 수도권에서 다 뺏긴다? 어차피 수도권이요 70대 50으로 나눠먹게 돼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하면 60대 60쯤 될 겁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 해도 저는 4월 10일 전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4월 10일 날 국민투표까지 같이 붙이면서 총선을 하는데 이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젠다가 국민들한테 꽂히는 순간 열풍이 불어갖고 민주당이 그때는 한 160석을 합니다. 이 총선을 통해서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윤석열을 끝장낸다 생각만 해보십시오. 막 그냥 경주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설렁탕집 하는 일이 윤석열 끌어내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무료해. 이런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나 떨어지라는 얘기야. 우리 여러분들과 지금 저하고 하는 상상과 결이 달라요. 그분들은요 윤석열 끌어내지 않아도 2024년 국회의원 돼서 4년 동안 또 보장됩니다. 여러분들 분통 터져서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당해서 해야 돼요. 현실을 깨야 됩니다. 169명은 환상이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는 게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실로 돌아가는데 의석수 5개 정도를 중대선거구제와 바꿔서 국힘의 분당을 가져오고 개헌으로 가서 임기 단축까지 가져가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중국과 대만 전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SMC에서 만드는 파운드리 반도체가요 거의 다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은요 파운드리 반도체 TSMC를 파괴할 생각이 없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세계 언론에 보도되는 게 미국이 도발하는 겁니다. 중국이 도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도발합니다. 중국은 그 도발에 응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하고 IRA 때문에 우리 반도체 IRA 배터리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 입법화를 갖고 우리나라 그 기업들 또 조지고 있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에다 반도체를 만들고 반도체 생산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도록 해라. 자기들 기술 다 빼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발표를 하는 날 포드는요 중국의 반도체하고 계약을 맺고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미국 놈들이요 우리는 조지면서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도움되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문제는 전쟁이기 때문에 BBC라 그러잖아요. 바이오. 여러분 그 코로나 백신 허브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였죠? 미국이 어디를 허용해 줬죠? 대한민국입니다. 독일도 아니에요. 독일이 바이오가 우리보다 앞장선 것 같은데 생산 기술 우리가 세계 최강입니다. 바이오 있죠? BBC라 그래요.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이오 있죠? 그 다음 배터리 우리나라 중국을 쫓아가던 이제 세계 최강입니다. LG가 7조 2천원인가 7조 같아요. 7조를 또 투자해갖고 미국에다 그 만들겠답니다. 배터리 우리나라에 있죠. 일본 배터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본 바이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BBC라 그래도 칩이 마지막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완제품 우리나라가 SK, 삼성이 세계 80% 차지합니다. 파운드리 30%까지 쫓아갔어요. 일본 반도체 없고 TSMC가 우리가 치고 올라오니까 대만의 TSMC가 일본과 손잡고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짓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조여들고 있는데 BBC의 경착을 몰라요 윤석열이.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요. 좀 이따가 기업들이 돌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TV조선에서 영유권 뺏긴 지도자를 막 공격을 해요. TV조선 보도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드디어 쥐약을 먹었나? BBC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중대만 전쟁 없고요. 그 다음에 오키나와 오사카에 있는 거요. 두 개 설이 있습니다. 연평도 폭격했을 때요. 우리 비행기가 떴잖아요. 전투기 떴거든요. 막상 떠놓고 보니까 미사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격을 못하고 왔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폭격을 하고 왔다는 설이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폭격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하 벙커 미사일 기지를 폭파하지 않고 사방 반경 500m 밖에 했답니다. 왜? 그 작전권을 누가 갖고 있죠?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보고 여러분 젤렌스키 여러분 막 영웅으로 보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그 유럽 나라에서 고민이에요. 거기 막 지원하잖아요. 그거 지금 다 빼돌리고 상당히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국민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축제하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기득권들이 정치인들이 여기서 국지전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지지율 올라가니까 젤렌스키 보고 잘 모르니까 미국 절대 전쟁 안 합니다. 그래서 김준영 교수가 그러잖아요. 전시작전 이권 노무현 대통령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안 가져오길 너무나 잘했다. 지금 우리가 국지전 도발 못합니다.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정세현 교수도 스피커를 폭파하겠다 그래서 쏴댄대요. 실제로 휴전선에서 쏴댔잖아요. 500m 밖에다 쏘면 됩니다. 확전 안 하려고. 그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게 천공의 생각이 있지만 추정입니다. 내가 망공인데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을 계속한
제일 더 우려스러운 게 어제 정세영 교수도 말씀드렸지만 3월까지 적자가 200억 불입니다. 작년 적자 뛰어넘었어요. 작년 말에 유럽인가 어디 가서 그랬잖아요. 이젠 중국을 뛰어넘는다. 어떻게 중국을 뛰어넘습니까?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관광객도 안 들어오잖아요. 중국 우리 그 중간 제품도 수입 안 하잖아요. 중국도 이미 다변화되었고 한국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일본에 그 소부장 2019년에 소부장 수출 금지했을 때 2년 만에 뛰어넘잖아요. 우리가 중국도요. 우리 거 수입 안 해도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 게 좋으니까 또 지정적으로 가까우니까 거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소부장이 우리 뛰어넘은 불구하고 일본 소부장 업체를 유치한 것 같아요. 중국 소부장 업체 경기기를 이어서 유치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디테일한 문제인데 전체 큰 틀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경제 수출 그 무역 적자로 인해서 경제가 이 타격이 오는 게 이제 연말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타격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가계부채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지역에서 보세요. 미칠라 그래요. 이게 서서히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갖고 한미일 국방 뭐 전략 안보 하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일본 거봉으로 들어갖고 다 내 경제 그 수출 적자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면 중대만 전쟁은 안 납니다. 우리나라 국시전 못 합니다. 다만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로 푸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 민주당에서 양국관리법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큰 담론을 갖고 중국 수출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이런 큰 담론을 민주당이 정책적 전략적 담론을 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차가 막 오고 있어요. 네, 오늘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요점 정리를 하자면 역시 천공보다는 봉도사다. 맞습니까? 봉도사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싸우자 잘 이기도록.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싸울 힘 주셨고 여기에 싸울 힘 확인해주러 오신 여러 당원님,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정적인 강연 준비해주신 지역위 관계자님 그리고 봉도사님께 정식명칭 교육연수위원장님께 우리 모두 함께 큰 박수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녹화하신 분들은요, 그 어디 SNS 올릴 때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민감한 것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삭제하고, 왜냐면 제가 감옥 가고 싶지 않거든요. 당하고도 좀 이렇게 전면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조금 그 편집을 해갖고 올려주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원이신 분들께서는 나가시면서 교육연수 인정을 위한 명부 작성을 반드시 해주고 가시고요. 또 비당원이신 분들은요, 민주당원 더불어민주당 입당할 수 있는 서류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기념 촬영 있으시니까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갓디가 적은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많이 나오실게. 저야 안돼 가고 또 힘하십니다. 뒤에 우리 앉고 그 앞에 앞쪽 앉고 요 위에 그쪽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올라가셔야 된다. 우리가 앉아요? 위에 두 줄 가고 가까이 오세요. 예. 빨리 다 나오셔서 얼마나 걸릴까요? 기차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금 더 모여주십시오. 이쪽을 좀 더.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앞에 좀 앉으세요. 앞에. 우리가 앉으죠? 예, 앞으로 좀. 나가요. 서시다요, 서시다가 이거 위에 너무 높나?
괜찮습니다. 결단합니다. 대충 헌집만 해서. 아 오늘 강의 너무 좋다. 그죠? 네. 화이팅하면 해야지. 그러면 우리 정봉주 교육연수위원장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경주 촛불 집회를 위하여 화이팅! 개인 참여는 그 각자 알아서 하시소. 할 시간 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 방에 있으니까. 저 뒤풀이 있습니다. 뒤풀이. 아 참네 이거 방송 안 했구나. 여기 오늘 뒤풀이 있습니다. 뒤풀이요. 장소는 안 정했는데 정할게요. 아니 미리정해 지들이. 장소 안 정했지만 정할게요. 국장님, 밖에 그 지역 운영위원분들 빨리 나와서 앞으로 저 좀 전달해 주소. 저리요. 밖에 그 운영위원들 빨리 좀 들어오라 해라. 운영위원들 사진. 괜찮아. 운영위원들 부르시라. 한 분에 출발하셔야 돼요. 아니 시간 많이 있어. 51분이니까 시간이 있는데 운영위원분들 빨리 좀 들어서. 사진 찍어 운영위원들하고. 안 들어오는데? 안 들려요 밖에서. 빨리 좀 들어와. 오세요. 원래 말 안 듣는 게 잘하네요.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오세요. 오십시오. 야 병국이 형 야들아. 차 대결해. 차 대결. 유미 현장 들어와. 들어와야지. 경주민당 화이팅 하시죠. 예. 경주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말 못 먹어. 미안하다. 아이 쓰레기 옷이 있었네요. 중간만 저기 다 갖고. 총 6개를 다 없애자고 그랬는데. 어서서 교육이 있으시면 그때 뵀었죠. 문화재. 예, 포항에 교육이 있으시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아,